할 얘기 많아서 기분이 좋다. 흥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는 누구지?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여기가 관문이야. 네. 관문이야. 자, 난 지금 아직도 이거 할 때마다 늘 쑥스러워. 발레스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서혜성입니다. 또 빠뜨렸어. 왜? 하지만 피부는 하지만 어떻게 이 당대 최고의 천재라는 분이 아니, 근데 난 자기 소개를 이렇게 도저히 쑥스러워서. 자 형님 각성을 좀 하고 또 밤새고 오셨죠? 이거 뭐야? 네. 뭐야 이거? 아니 시청자분께서 네. 저 무슨 뭐 빼갈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빼갈 아니에요? 아 근데 아니고 탕수육 내놔. 이게 커피 원액이에요. 네. 그래서 커피 원액? 네, 그 더치 커피라고 하는 건데 모든 네. 커피는 다 원액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워터 드립 커피라는 거래요. 워터 드립. 네, 물에다 섞어 마시는 거라는데 이걸 좀 섞어 마실까요? 네, 그럴 그렇죠. 건가요? 네네. 또 그러면은 이거는 또 요거는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에서 네네. 일회용품 쓰지 말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거 뭐 광고해달라고 보내주신 건 아닌데 따라드릴까요? 일회용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본의 아니게 광고가 돼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안에 이렇게 은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일회용 중에서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걸 뜨거울 때 안 녹아 나니까. 이제 일회용 여러 번 마시는 컵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수백 번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부어드릴까요? 진짜 이 좋은 근데 그 컵 순정 초콜라로 써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 향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초콜릿 향이 난다. 네. 초콜릿은 초콜릿. 네네 우리 원래 이제 신의 음료란 뜻입니다. 네, 이해욱의 커피 커피 가게 이해욱의 커피 가게에서 보내주셨는데 뭐 광고해달라고 보내주신 건 절대 아닌 거 아는데 진짜요? 그럼 저희 그냥 감사한 마셔라. 마음에 예. 너무 이거 감사합니다. 물 좀 타주시겠어요? 네. 맛있네요. 저는 나발을 물 부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진짜 그만 섞어서 제가 마실게요. 그냥 마셔도요. 되게 진하네요. 네. 그냥 마시니까 지나지. 그냥 마시니까요. 되게 진하네요. 네. 막 정신이 바짝 드는데요. 네. 더치 커피. 네. 카페인이 좀 적은. 카페인이 또 적어요? 그래요? 더치 방식, 이제 커피를 이제 추출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극적으로 커피를 빨리 내릴수록 카페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더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요. 서해성의 카페 코로 가셔서 네, 카페 코. 들어보시고. 그만, 제발 그만. 자, 이 얘기는. 간판에 코가 있어요. 네, 이게. 카페인이 적다 그러니까 좀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성 효과는 낮죠. 각성이 되는 건 카페인 때문이거든요. 자, 여하튼 좋네요. 뭐 저희가 그 네네. 제작비가 100% 저희 정기 구독 차원에서 후원해 주시는 네. 2천여 분의 정기 구독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돈을 아끼려고 네. 제작비 아끼려고 점심을 여기서 해 먹어요. 그래서 가끔 반찬도 보내주고 어머, 그러시는 진짜? 분이 계신데 아유, 너무 저희가 감사합니다. 일일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이참에 저희 감사의 마음을 저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뉴스 가족을 통틀어서 대신해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기자 말을 줄이니까 그 얘기네요. 네. 이거 보내주는 것도 고맙지만 후원을 더 많이 해주시라 그런 얘기 좀 들리네요. 그런 얘기죠. 예. 한참 더 보내달라고 각성이 덜 됐어. 네. 각성하라. 네. 카페인이 확실히 적어.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야죠.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오늘도 빵빵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저 오늘 생방송 발뉴스 25회 오늘도 그냥 풍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발뉴스를 보실 수 있는지 제가 시청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고발뉴스.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생방을 못 봤다, 사정이 있어서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 팟캐스트로도 업로드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근데 네. RTV 케이블 RTV에서 방송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고 지금 항의성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달 안으로 저희가 그 케이블 방송 RTV에서 방송될 예정이 있죠. 네네. 제가 그래서 또 더 알아보니까 지민의 방송 RTV와 테스트 중이래요. 허접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한 테스트 과정이 한 2주 정도 걸린다니까 네. 잠시만 기다리시고 팟캐스트나 고발뉴스.com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고발뉴스 그리고 이상호 기자 트위터, 네, 화면 우측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자막 나간다. 자막 나간다. 야, 준비했네. 네, 박혜원 작가가 준비했어. 좋다. 네, 여기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25회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게 지금 3.1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거리마다 이렇게 만세하고 막 그런 행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엔 3.1절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의미가 약간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잊어먹으려고 그랬는데 요놈들 때문에 이 분노가 우리에게 각성을 일깨웠어. 무슨 일인가요? 네, 이 CD. CD? 네, 이상한 CD를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나눔의 집에 보냈어. 일본 우익 밴드가. 네. 그 뉴스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했고요. 네네네. 오늘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네. 위로하고 반성하지 않은 일제를 규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위안소 네. 바로 그 자리에다가 평화의 소녀상 혹시 보이시나요? 소녀상! 카메라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오, 소녀상. 네, 이거 야. 미니에이처인데 네네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바로 그 자리 해외 곳곳에 세우는 프로젝트가 바로 나비 프로젝트인데요. 네. 나비 프로젝트를 중간 점검해 드리려고. 그렇다면 오늘이 나비 프로젝트 중간 결산 특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1월 말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답사차 가기로 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좌절이 됐어요. 왜? 그 소식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친일 청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 이제 우익이라는 사람들이 나눔의 집에 이제 나눔의 집도 어렵게 만들어진 팀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95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친일 청산이 일제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친일 청산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저 소녀 상황을 볼 때마다 조각도 훌륭하지만 늘 옆에 있는 그 의자가 같이 늘 보이거든요. 네네. 한 자리가 비어 있죠. 네, 저 의미가 뭘까요? 저거는 나중에. 저 이제 작가분 깜짝 손님으로 보실 거예요. 작가분을 깜짝 보실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보실지 안 오실지 몰라. 저는 이게 그래요? 아직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비 프로젝트가 좋으냐면요. 나비는 소리 없이 날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나비가 소리 없이 납니다. 근데 그 소리 없이 날아서 우리의 침묵을 향해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의 망각을 향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그게 고생하셨던 분들 몇 분 정도일 것 같습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이른바 여자 정신대 내지는 일본 정군 위안부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성노예로 데리고 왔던 폭행으로 데리고 왔던 그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언어들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그분들 중에 누구도 일본군을 위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안부라고 그런데 참 우리가 다른 건 성노예라고 이렇게 방송이니까 부르지 일반적으로 부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는 성노예입니다. 불편해하시고. 명백하게. 그런데 근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곽태나 배우가 생각할 때. 글쎄요, 한 2, 3만 명? 놀랍게도 사실 최소한 5만 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최소한 5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외국 가면 그렇게 성노예로 끌려가셨던 많은 분들이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비율이. 예, 네. 그런데 우리가 5만 명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 자진 신고하신 분들은 기껏해 200여 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신 분은 또 50명밖에 안 되고. 또안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비 프로젝트 중점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각도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을 저희가 또 스튜디오에 모실 거죠, 오늘? 그래서요 오늘 결산 특집으로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양노자 팀장님, 네 그리고 노자? 양노자 공자 말고 노자. 양노자 공자 친구. 철학자. 공자 친구. 노자. 이야 진짜 얼굴이 궁금하다. 박노자 말고. 박노자. 그 외국인이고. 그렇지, 박노자 씨. 박노자는- 아니 한국인이요 그 양반. 맞아. 귀화했지. 네, 귀화하셨지. 이름이 같네요. 양노자 팀장님. 원래 노자가 있고 네. 노자. 이거 진짜 노자야. 이 아니, 노자가 양노자. 노잣돈. 예, 가시죠. 네네. 그리고 소녀상을 만든 네네. 소녀상의 아버지이신 바로 김은성 작가님, 네. 그리고 히움 더 클래식의 윤홍조 대표님 모시고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각각 위안부 할머님들 돕는 일에 결합하고 계신지 네. 한 분 한 분 저희가 사연을 들어볼겠습니다. 하시바. 근데 네네.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요? 제 트위터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국민TV 지금 어떻게 돼가냐고.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국민TV 여하튼 그냥 중간 점검 스페셜입니다 오늘. 좋네요. 뭐든지 점검해드립니다. 네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이상호 씨 고발 뉴스로 점검해달라는 거 여하튼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AS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말 나온 김에 국민TV부터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이죠. 서울시청에서 국민TV 요거는 어린이들 오는 방청객들이 있어서 네. 무슨 인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여튼 그 네. 먼저 일어나신 분들이 모이는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네. 저희가 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청 신청사에 새로운 언론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국민TV 창립을 위한 미디어 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현장인데요. 언론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제대로 된 방송을 듣고 싶었고요. 뭐 어떤 의도나 기획된 편집에 의해서 그런 보도되는 방송보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왜곡되지 않은 방송을 듣고 싶어서 국민TV를 개국하게 될 열린 미디어 협동조합. 이 조합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한 명이 출자에게 상관없이 한 표씩을 평등하게 행사하게 되는데요. 미디어와 관련해 가장 큰 조합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TV 설립 동의자 발기인이라고 하죠. 약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참언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주최 측은 발기인이 1000명을 넘기자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총 발기인 1009명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선임이 불가능할 뿐더러 의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막 직전 참가자가 과반을 살짝 넘어서는 512명이 도착했고 총회는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 후 참된 언론을 바라는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네, 앞으로 정말 다양하고 정말 알찬 소식들 기다리겠습니다. 국민TV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TV 화이팅! 저는 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자가 오기 전까지 TV라고 하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네, TV나 지금만 태권부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대한 스스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측은 2016년까지 조합원 100만 명을 모집해 지상파 TV 수준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교수입니다. 갇힌 국민TV가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염원과 또 기대, 또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들을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가느냐 이 또 과제로 남게 됐는데 이런 국민들의 그런 밑바닥으로부터의 어떤 혁명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좋은 TV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선발을 하고 방송을 시작해야 되겠죠. 하반기 초순쯤에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조합원들의 총회가 모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 시험 방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도 제작에 들어설 국민TV.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참다운 언론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고발뉴스 김종훈입니다.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가하셨네요. 그러니까 1009명이 정확하게 발기에 참여했고 네. 그 중에서 과반수 넘는 분들이 또 직접 방문을 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시험 방송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정말 좋고요. 자 그러면은 또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그럼 아무나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 그냥 한 구자에 5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냥 뭐 저기 들어가서 저 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그 대신 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표결은 한 표씩. 아 표결은 한 존재하다고 표씩.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막 100억대 막 탈루 의혹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분들은 방송국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광고료와 이제 뭐 많이 매체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KMS라고 못 들어봤어요. KMS가 누구지? 네, 있습니다. KMS라고 KMSY라고도 부르고. KMS 네. 김민수? KBS, MBC, SBS가 사실 방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국민TV는 특히 발루스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네네네. 그런 방송들이 특히 약자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또 강자가 저지른 횡포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삼성에 대한 방송을 몇 번에 걸쳐 내보냈던 이유도 지상파 방송이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죠. 사실 오늘 얘기하는 우리가 나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상파 방송이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더구나 KBS는 시청률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당연히 국민방송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국민방송의 이름을 이제 시민이 되찾아오고 있는 거죠. 사실 KBS가 국민방송이 하는데 네.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민사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새로운 진실을 갈구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발기인이 되었고 또 어제 500여 명분이 또 오셔서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근데 곽현아 씨 아까 화면 보니까 네. 축사를 했더라고요. 저 했어요. 그 앞으로 이제 그럼 예, 저도 조합원 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요. 그러면 국민 TV에서 곽현아 씨를 화면으로 만날 수가 있겠네요. 저 불러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들 진짜. 사실 네. 저희가 국민 TV를 그동안 발뉴스가 자문을 해드렸어요. 저를 네네네네. 포함해서 저희 많은 PD들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 국민 TV를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의지를 저희가 받들어서 발뉴스도 도울 수 있도록 네. 여러모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의를 사실 하겠습니다. 예, 연말이 되면 왜 네. 보리 토끼 성금도 많이 내시지 네.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 사실 한 몫씩 해서 이런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넣으시면서 반은 우리 고발뉴스로 좋다. 반찬도. 네. 저 근데요. 그러면 조합원 가입은 또 어디 가서 하나요? 자, 자막을 저희가 좀 각별히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네. 드렸는데 안 나가고 있고요. 말로 그냥 아주 나가고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도메인이 아니라서 네. 국민.tv 네, TV 도메인이에요. 네. 저희 들어가시면 조합원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직 그 법인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약만 지금 하실 수가 있대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가 항상 그 끝 시간에 늘 봤었던 네. 나의 은교. 하시죠. 우리 서희성 왜? 아니 보통 우리가 끝에 했는데 진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아니 혹시 준비하셨어요? 아니 아무 뭐라도 해야지 좀 하라고. 아니 뭘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나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집에서 막 밤새 짜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밤새는 거 아니야? 괜히 막 그래놓고 우리한테 아직 안 정했는데요? 막 아니, 근데-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주제를 여기 오면 이상호 기자가 정해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 사실 제가 오늘 아무 준비 생각 안 하시고 오셨길래 제가 정확하게 방송 시작되기 한 3분 전에 차베스가 사실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죠?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차베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없느냐고 여쭤봤거든요. 네. 방금 근데 오늘, 혹시 가는 네, 뭐 해보죠. 그러니까 저또 이렇게 뭐 외국말을 막 적어놨어. 이거 어디 나라 이거? 아니 그 뭐야 3분 이거? 동안 뭐 대충 메모를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뭐예요? 이거 외국말? 이렇게 메모를 하셨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3분 직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번 네. 여러분들 박수로 네,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직사. 네, 3분 직설입니다. 이틀 전 여러분 다 아시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1992년 쿠데타를 감행해서 쿠데타가 실패하여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동지들을 만났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차베스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쿠데타 때문이었는데 베네수엘라는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베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쿠데타에 실패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라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단 한 번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수많은 쿠데타가 있을 때마다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차베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생방송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 부하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 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정치에서 책임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베네수엘라의 부자들은 자본가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공장을 다 쉬고 회사를 다 쉬고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월급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베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베네수엘라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2위 내지는 3위인데 그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라고 하는 석유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모두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가해서 그 석유 기회를 다시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베스 정권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페데베사를 지배해왔던 친미주의자의 자본가들을 전부 다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주식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주로 바꿨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원의 국유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차베스가 내걸었던 슬로건의 핵심은 아우라 에스데 토도스, 현재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모두의 것이라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미래를 기다려왔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베스는 그 페데베사를 국유한 석유 자금으로 수많은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많은 의사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부자들만 진료해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 뜻은 바리오 아덴트로는 마을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마을 속으로 쿠바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와서 베네수엘라에 와서 의사가 되었고 그 대신 쿠바로 기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미션을 수행했는데 그 미션은 차베스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베스가 추구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내의 개혁을 미션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바로 시몬 볼리바르의 뒤를 잇는 그랑 콜롬비아 요컨대 남아메리카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거의 하나의 종족인데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미국과 맞서자는 뜻이었습니다. 미국과 맞서는 건 전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거대한 라틴 아메리카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라 에스도 토도스, 현재는 모두의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망이긴 합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 폭발. 지금 아이디 스카이님이 역시 서 교수님 직설짱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디 CT77님께서 서 교수님 학창시절 전교 1등 느낌, 놀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셨을 듯. 그리고 CT77님 국민TV에서 현아 씨 드라마 볼 수 있겠죠? 저 캐스팅 먼저 좀 해주시고. 자, 야, 근데 야, 최고.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저 프롬부터 뭔지 알죠? 자막기 같은 거 전혀 없죠, 이 앞에. 예, 그냥 하는 맞죠. 거죠? 그냥 술술 나오는 거. 야, 근데 저는 분이세요. 진짜 현재는 모두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장밋빛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누는 현실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정말 뼈에 사무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미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3분 직설이 미션으로 따지면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톰 크루즈.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매주 수행하고 계신데 출연료 전혀 안 받고 계십니다. 오히려 밥 사주고 가십니다. 야, 다시 한번 서혜성 교수님의 3분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왜요? 여기 오자마자 여기 와서 이걸 하달라고. 근데 저는 사실 차베스 죽음이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어느 누구도 화두를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네, 마치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죽을 걸 알고 짠 것처럼 딱 떨어졌어요. 여하튼 자, 나비 프로젝트 중간 결산 스페셜 네. 본격적으로 그럼 나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소녀 이야기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이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남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정을 잡고 네.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스러운 그 오랜 그 삶 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을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네. 소녀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 만화 영화예요. 근데 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단 한 컷도 여러분들 눈을 떼실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완벽한 작품인데 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림 보시고 정서운 할머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네. 너무나 이걸 잘 만들었어요. 육성도 그대로 사용이 됐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나비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뭐 이 사연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상 일하면서 밥 벌어먹는 사람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감독님 네. 크레딧을 보셨죠? 김준기 감독이라는 분이 2년 전에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일본에서 그 우익 활동하는 양반들이 지금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과정에서 이 영화가 다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 나비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귀로만 접했지 뭐랄까 그냥 그리고 또 그 할머님들의 육성으로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또 그 재현을 해서 이렇게 실제보다 애니메이션 더 보니까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참 너무 이 문제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1948년 8월 15일에 성립하긴 했는데 한 개인 이렇게 고통당한 분들이 보았을 때는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식민지 34년 5개월 10일 동안 11개월 10일 동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는 못 해주더라도 그 이후에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 보호하고 당연히 이미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가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규모의 이 조그만 방송 사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소개 안 했어요. 안 했죠. 잠시 네. 뒤에 소개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 김준기 감독님 같은 분 네. 이런 분들이 나서신 겁니다. 이분이 뭐 일부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긴 했습니다만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리고 네.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계신데 학생들과 함께 네. 이렇게 자비로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작품을 볼 수 있나요? 야수꾼이 네. 신사에 한국인들이 지금 같이 합창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내년 6월에 약 또 한 저 정도 12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참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을 표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나치 지배를 고작 5년 받았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학 작품이 있고 그때 며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다 레지스탕스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김준기 감독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소식을 접하면 국가가 당장 나서요. 문화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훈장 줘야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역사와 분리된 순간 그건 문화 산업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당장 지원해 줘야 되고 훈장뿐만 아니라 네. 당장 다음 제작비 나이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끼치는 영향 또 외국에 끼치는 영향 우리의 자주성 없는 국가가 무슨 국가입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긴커녕 이걸 고작 유튜브나 이렇게 무료로 보여야 되는 이런 현실 좋습니다. 우리 이런 국가가 움직일 때까지 국가 탓만 하지 말고 일단 나섭시다. 그래요. 또 하나의 김준기가 우리가 되는 순간 국가는 결국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다른 김준기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세 분을 모셨는데 네. 한꺼번에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기에는 너무 값진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고드렸던 대로 노자 선생님입니다. 네, 노자. 이야. 자기 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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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노자라고 합니다. 발음이 약간 약간- 일본 자이니치 일본 사람 아니고요. 네. 일본 약간- 사투리를 쓰세요? 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체류요포. 여기 보시구나. 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스스로 미술하는 김운성입니다. 네. 김은선 조각가 선생님이신데요. 네. 바로 여기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빚었다고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품에 네, 대해서는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오늘 들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 시청자분들한테 봤을 때 왼쪽에 계신 네. 젊고 잘생긴 분은 왼쪽 잘생겼어.
지금 이때까지 온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지금까지 결혼해.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몇 살이에요? 28살. 여자친구 있다고요? 자 그럼 다른 분으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힐링 디자인, 힐링 패션 브랜드 힘더 클래식의 대표 윤홍주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저기 말씀하신 분이 도대체 위안부 할머님들 사업과 어떤 관련이 그러니까요.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크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네네. 자, 반성할 줄 모르는 일제, 일본 우익 세력들의 행태. 지난해 소녀상에 나무 말뚝을 박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할머님들 계시는 곳에 개 소포가 배달이 됐답니다. 네. 끊이지 않는 일본 우익들의 작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사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지난해 6월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박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법당국은 그를 잡지 못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급기야 평화비 소녀상을 매춘부로 조작한 합성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적 분노가 채 시들기 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괴소포가 배달됐다. 3일절을 겨냥해 보내진 이 소포에는 동영상 CD가 있었는데 내용인즉 충격적이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라 욕하는가 하면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 일본해라 우기는 내용으로 가득 찬 뮤직비디오였다. 음악을 만든 장본인은 일본 우익 록밴드 사쿠라 람부르로 말뚝 테러를 저질렀던 스즈키와 함께 일본 내 유력한 반한 극우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반성은커녕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 단체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이들의 만행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나섰다. 해당 일본 록밴드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가장 큰 희생자라는 것은 문명사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소수 일본 사람들의 행태를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사건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놈들한테 안타깝고 그랬더니 좀 나라서 나왔습니다. 그들 강제로 그래 붙들어가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너무 분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지만 놈들한테 붙들려서 몇 년 동안이라는 걸 그냥 보상가 올리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올해의 90살 박옥선 할머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 나이 먹도록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현실이 못내 서글프다. 고소장이 접수돼도 일본 밴드가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만무하다. 말뚝 테러범 스즈키도 지난달 기소됐지만 한국 검찰을 비웃듯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능욕.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의 불행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네, 정말 어떻게 보세요? 참 아니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본도 정말 문제긴 너무 문제인데요. 근데 이 직접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이 할머님들 뵈니까 저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여든 네. 보통 뭐 80대, 90대 할머님들밖에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지 않는데 그 피해자들이 직접 저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 그 현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나서지 않는 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미. 근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니 게다가 또 언론에서도 너무 조용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국가 권력이 세금을 걷는 이유는 평소에 또 국민을 챙겨야 되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세금을 걷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유임해서 대통령도 뽑고 사실 그러는 거죠. 그런 이유 자체가 세금을 이을 이유가 이러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국가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납세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인데 그 존재를 국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생겼을 때 그런 데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를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정대협,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작 이 피해자들을 돕는 분들, 소중한 분들인데 오히려 네. 하라는 조사는 안 하고 오히려 이분들을 지금 경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대협의 윤미향 네. 대표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양노자 팀장님도 무슨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요 최근에? 아, 네. 얼마 전에 경찰이 사무실에 와서요. 견찰이 아니라? 지적하시면 너무. 경찰이 견찰이요. 뭐 달라요? 한국에서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한국에는 우리 친오빠 경찰이 포리스. 예. 네, 왔어요. 그 연장을 갖고 왔어요. 네. 압수수색을 했다고. 네. 왜요? 왜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잘 모르겠어요. 국가보안법이요? 네. 그뭐 위반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고. 위안부 할머님들을 도우면 국가위반법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요? 그거 우리도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다고 이미 수사를 했다. 우리 이메일 다 보고 그거에서 뭐 증거는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전용 했다. 그냥 무혐의로 이제 끝이 났군요. 그러면 우리 저희 발뉴스가 나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윤미향 대표님이나 양노자 팀장님이랑도 저희 이메일을 교환했잖아요. 네. 저희 것도 다 본 거네요? 그렇겠죠. 헐.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통신에 대해서 개인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걸 사후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려줬다 이제 지금은 그만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아마 나중에 뭐라도 문제가 될까 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죠. 아니 그 의미가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정부부터 남북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어떤 그 공동 조사라든가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접촉을 하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빌미를 잡아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러 가지 남북 그 문제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 자체는 그 당시에는 남과 북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동을 해서 계속 교류도 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도 했었는데 그것이 뭐 지난 정부도 지금도 걸리는 거죠. 남북 교류를 자유롭게 위안부 문제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작 말뚝 테러하고 저런 그 진짜 천인 공노할 CD를 보내는 자들은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 분들 선량한 손길만 묶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게 양노자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일본에게 이제 강제로 끌려갔던 위안부들이 계실 때는 남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양쪽에 있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에도 이제 자진 신고하신 분들이 대략 200여 분 정도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이제 제국주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일제의 문제. 일제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해왔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돼서 수색을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또 정부가 사실은 나서서 북에도 위안부가 있었구나, 남해에도 위안부가 있는데 같이 만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현재 그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지방에도 위안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더 신고해 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북에 200은 남한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 배려해야 되는 거죠. 한 자리도 만들어주고 비용도 지원해야 되고. 그럴 텐데 도리 압수수색을 했다. 이메일 압수수색을 했다. 참 씁쓸하죠. 근데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아니 질문이 너무 좋아 박현아 씨가. 응 기대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저 또 못해요. 해봐. 목소리 깔면 못하는 말이에요. 무슨 질문 하실 건데? 그냥 아까 제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래가지고 그 CD를 보낸 그 우익단체랑 그 록밴드 있잖아요. 그분도 어떻게 좀 저희가 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일본에는 그 국제적으로 인권 조약에 제약을 기준으로 있는데
근내 법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처벌할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일본 안에 법이 없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도 이제 유엔 인권 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유엔 인권 협약이랑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 헌법이 기초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200년 동안 인권의 표준치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정작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 국내에는 그런 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권법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는 것을 주는 거죠. 더구나 아베 정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몹시 낮다, 징벌할 가능성이 몹시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 과거사를 반성하는 일본 정부의 언급이 3번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있었죠. 네. 그런데 모두 백지화하겠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예, 예. 자,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 일본의 죄가를 우리가 정말 양심의 법정에서 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분들이 위안부 할머님들인데 네. 지금 총 밖으로 나오신 234명의 용감한 네.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중에서 벌써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불과 58분밖에 지금 생존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오죽 답답하면 제일 교포신 우리 양노자 선생님이 이 일을 참여하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걸로 해서 좀 나비 프로젝트 이야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이 일에 참가하시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는 거의 일본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네. 학교에 가도 일본 교육을 받고 네. 그래서 자기가 왜 일본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 몰라요. 태어나면서 언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근데 차별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도 조금씩 좀 관심 갖게 됐는데 사실은 제일교포 자체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로 뭐 여러 가지 관심 갖게 됐고 저는 그 후에 그러니까 좀 학교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서 자기 뭐 조국이죠. 네. 나라죠, 국가죠. 그거를 알고 싶다 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네. 그때 같이 뭔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네. 그래서 정대협에 자원봉사 하려고 간 곳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시는 게 인바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이거거든요. 자기 모순을 통해서 세계의 모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을 이거 진짜 쉬운 얘기를 정말 어렵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그렇게 하셨는데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자, 우리 안타깝고 힘든 얘기지만 즐겁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나비 프로젝트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팀장이신 양노자 선생님과 이제 우리 정대협을 대표해서 네. 그리고 우리 김민성 작가님. 고발뉴스가 결합을 하게 됐는데 네. 자, 나비 프로젝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한 문장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에 저렇게 조금 전에 봤던 애니메이션처럼 위안소가 부대마다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 바로 그 치욕의 자리에다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자, 이거를 언제부터 기획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저희는 뭐 일단 평화비 자체는 2011년에 세워졌는데요. 그거 세우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작년부터는 그것을 그 할머니가 끌려갔던데 세우면서 세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 작년 같이 이야기하게 된. 네. 그러니까 작년에 프로젝트를 막 기획을 했을 때 저희가 나타났군요. 근데 저 카메라 보이시죠? 네. 저게 작아도 진짜 카메라예요. 네. 보통 카메라 그러면 이거 아주 큰 거 저 생각하시는데 장난감 아니에요. 네, 장난감인 줄 알고 안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형 모양인 줄 알고. 네, 모양인 줄 알고. 모형인 줄 알고 그런데 아닙니다. 카메라 맞습니다. 네. 한 번씩 봐줘야 카메라가 섭섭지 않아요. 네네. 자, 그래서 네. 자,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 원한을 풀어드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성하지 않는 오늘을 규탄하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KBS, MBC, SBS 그리고 삼성, 현대, 뭐 대우 이런 데서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방송국에다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야기 안 해.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죠? 다 아시는 거죠? 이미 해봤자 씨알이 안 먹힌다.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인데 파물관 우리가 세웠는데 그때도 사실 모금 활동을 하려고 대기업 같은 데는 많이 다녀봤어요. 네. 근데 거의 다 반응이 위안부 문제가 맞지 않는다. 자기 기업이랑 맞지 않는다. 종북 좌파 뭐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을 도우는 게 왜? 사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오랜 가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80년대까지는 이런 것 자체가 학술 토론회 정도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거든요. 90년대 이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진솔한 말씀 한 가지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일본 말로 종군 위안부고 우리로서는 이제 제국지휘의 성노예를 당한 그 기념관을 사실은 지금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독립기념 그 세우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원래 독립공원에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께서 반대하셨거든요. 네? 왜요? 그분 이제 이 문제를 독립운동에 부끄럽게 여기다 이걸 세우려고 그러는 부끄럽다니. 네, 그렇게 했던 우리 안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극복하지 못한 자세와 더불어서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네. 오랜 동안 위안부 문제가 덮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걸 마치 부끄러운 일인 양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의한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강간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보호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도리어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이 소녀상을 세우는 일이 이런 모순을 같이 극복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네. 그분들을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못난 것들을 같이 이제 그 자리마다 소녀상을 세워서 꼭 공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어느 공간에도 그런 소녀상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거라고. 이번에는 정말 쉽게 표현해. 와닿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려면 충분히 쉽게 말씀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잊어보려고. 근데 다시 얘기가 3분 고든말로 하겠습니다. 3번 쉬운 말. 네.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네. 정대협 운동이 그만큼 더 어려운 이중의 적과 싸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일이었군요. 네, 실제 네. 제가 알기로도 현재 정대협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했는데 아유. 여하튼 자 그래서 방송국에 얘기도 못 보내고 더구나 재벌들 큰 기업에다가는 손도 못 내밀다가 코발뉴스 저희 발뉴스를 만났어요. 아이고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너무나 죄송한 거야 제가. 네. 이게 저희가 너무나 보잘것 없어서 찾아가서 저희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말씀을 드릴 때까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겨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저희 갔을 때 좀 실망하셨죠? 왜요? 저희가 너무 작은 아니요. 진짜 너무 기뻤고요. 네. 할머니도 좋아하셨고. 네. 다행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부족합니다만은 네. 저희 발뉴스를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웬만한 종편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럼요. 네, 시청자가 이거 사실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세계 곳곳에 저희가 나비 프로젝트 소녀상을 세울 텐데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데? 요거 좀 잠깐 보시고 자 우리 곽현아 씨 무료로 진행도 해주시고 무료로 나비 프로젝트 모델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입은 게요 S 사이즈예요. 사이즈요? S 라인 네. S 사이즈인데 네, 나비 이쁘죠? 프로젝트. 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네. 매주 수요일 12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는 전쟁 반대를 외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3살의 소녀, 가녀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 소녀상은 2011년 12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1000일을 기념해 국민 성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화비를 우리가 세우자. 조선의 여성들이 끌려갔던 곳곳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곳의 여성들이 수십 년 전에 이름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모진 고통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뉴스와 정대협이 함께 진행하는 나비 프로젝트.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다니며 보초를 겪은 곳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프로젝트인데요. 첫 지역은 일본군이 핥히고 지나간 많은 곳 중에 싱가포르로 결정됐습니다. 첫 지역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가 가셨던 싱가포르에서의 그 기억, 그 경험, 아픔, 그것을 할머니의 기억이 지금 생생하실 때, 그리고 할머니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그곳에 평화비를 세워서 그게 바로 나비 프로젝트예요. 나비 프로젝트.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한을 풀어드린다는 회원의 뜻에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나비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프로젝트의 다양한 행사를 위한 기금 모금은 발뉴스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나비 티셔츠 판매 수익금 전액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프로젝트. 정작 싱가포르 답사를 위해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하고 여기 고발뉴스 팀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 싱가포르는 아직 그 평화비 건립을 위해서 협의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그 언론사에 보내서 우리가 싱가포르 당국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외면으로 싱가포르 설립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중단한 게 결코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더 큰 힘, 더 큰 목소리들이 필요해요. 현재 정대협과 고발뉴스는 제3의 국가의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해당 국가단체와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옆자리는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나비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나비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네. 우리 박현아 모델. 네. 요게 스몰 사이즈라고 그러고요. 네, 여러분. 네. 혹시 착용감이 어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색깔, 네. 너무 그 강렬한 원색이 아닌 약간 톤 다운된 이 레드가 정말 부담 없이, 정말 학교 갈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이 언제든지 입을 수 있는 이 너무 예쁜 티셔츠예요. 홈쇼핑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거 해야 너무 돼. 잘한다. 그리고 질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뭐 이게 천이 좀 적절히 도톰해서 절대 비치지 않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비친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나비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게 소녀상을 그러네요. 형상화한 거고요. 네. 얘는 소녀예요. 네. 이 티셔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것도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 둘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그 디자인으로 뭐 두 개 다 사셔도 좋고, 네. 사이즈 저희 고발뉴스닷컴에 네. 오시면 좌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쇼핑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사실 뭐 전액 수익금은 나비 프로젝트에 사용이 됩니다. 네. 봄이 됐으니까 네. 이제 티셔츠 하나씩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씩 사시고 또 특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은 안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직원들에게 봄 선물로 너무 같이 좋지. 그 산에 가고 너무 좋지. 산에도 가고 괜찮다. 야유회도 가고 야유회에서 이거 입은 사람 서로 만나면 그래서 나비 미팅 나비 번개 나비 번개 한번 나비 번개. 그리고 참고로 네. 그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네. 저희 나비 프로젝트 나비 티셔츠 입고 트위터 인터넷에 인증샷 올려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분들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인증샷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이 나비 프로젝트 이 진행 과정을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다 진행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네. 다큐멘터리 찍고 있어요. 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로 저희가 싱가포르를 정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네. 반대를 했어요. 아마도 왜? 저희가 진행되는 것이 세서 일본 정부에서 로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일본이 진주만 기습하기 1시간 전에 싱가포르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 태평양 전쟁은 싱가포르에서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때 뭐 있었어요, 그때? 네? 아니 두 번 사는 거 아니야? 네. 한 번 살았었죠 옛날에.
그때 살았죠. 그래서 나이 100살 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환생했구나. 아까 우리 봤던 허스토리 소녀 이야기의 그 나레이션 하셨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하셨던 증언하셨던 할머니 그분도 자바에 계셨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4개의 섬이 있는데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그리고 슬라이시 4개가 있는데 4개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왜 외워 그걸? 왜 외웠어요? 외운 거 아닌데 그냥 아는 건데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모르는데. 수마트라에 말렘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굉장히 석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때리게 되면 일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석유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갔던 것인데 그때 갈 때 이미 이제 우리 조선 여성 소녀들을 끌고 갔죠. 그래서 바로 그 동남아 일대 특히 저기 싱가포르에 주목을 했는데 저희 싱가포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길이 막히면 저희 돌아서 갑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혹시 또 일본에서 로비가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비밀 얘기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세우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고발 뉴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찍고 있으니까요. 네. 자, 소녀상의 아버지 김은성 작가님. 조각가님. 네. 와, 네, 야, 너무 박수 오랫동안 쳐드려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코스가 딱 그 예술가 같으세요 느낌이. 근데 어떻게 그 조각가는 얼굴까지 스스로 조각해서 다녀요? 어머 저 코 좀 봐. 코 좀 잡아주세요. 코 좀. 날렵한 이 콧날. 아니 스스로를 조각해서 다녀. 그럴 수 있어. 야, 조각가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조각가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소녀상 저희 그림이 잡히고 있나요? 바로 소녀상을 만드신 아버님이신데 네. 소녀상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조각에 되신 거예요? 참여하시게 됐어요? 네. 여러 번 밝혔는데 아니 저희는 처음 듣는 네, 그러니까요. 해서 얘기를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네. 내가 어느 방송에서 하죠? 그래요. 그걸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네, 아니 해주세요 빨리.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 역사 문제를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 소녀들이 이렇게 끌려갔던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지금 이 같이 제작한 김서경 씨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네. 김 누구야? 김서경. 그분 누구신데요? 제 부인입니다. 아니 옆으로 이러시길래. 부부 조각가세요? 네. 서로가 서로 조각해. 서로 사랑을 조각해. 멋있다. 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작업을 했던 게 졸업하고 나서도 김석경 씨가 계속 작업을 하다가 91년도죠. 91년도에 할머님께서 직접 이제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내 이렇게 가슴에 사무치고 그리고 미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미처 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갖고 있다가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정대협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미안한 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좀 속죄하는 마음에서 제가 미술하는 사람인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미술 쪽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럼 재능 기부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기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대협에서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소녀상 지금 이제 영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소녀상 제작 과정을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영상 자료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래요? 사진을 저희가 얻어서 다큐멘터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었어요. 바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녀상의 주인공 모델입니다, 여러분. 공개해드립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유관순 열사인가 그랬는데 바로 이분이 이분이에요. 모델. 요럴 때 보통 공중파에서 주민도 들어오고 그러던데 내가 가야 돼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 바로 이 어린이 같아요. 누구인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 딸입니다. 김소은이라고. 김소은 어린이 지금 여기 사실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 정말요? 네, 어린이라서 저희가 네. 초상권 문제도 있고 네네. 법률적인 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희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 하지 마요. 여기 나올래 그러니까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도 싫다고. 프라이버시인데 싫어요. 정말 너무 귀엽게 생긴 어린이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서 싶어요. 모델을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아유, 예쁜 모델이 모델이었구나.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소훈이 따님을 모델로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만들기. 빚습니다. 뭘로 차력으로 빚는 건가요? 네, 이제 뼈대를 만든다. 뼈대를 이제 철사하고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체 뼈대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뼈대 위에 차력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네. 근데 차력을 한 요 정도보다 약간 더 붙였을 적에 이제 이건 이제 그 공동 제작이니까 이제 김석영 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렇죠. 우리 김문성 선생님이 하시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아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내분이 나오시죠? 네, 바꾸시죠. 메이크업 관계가 아직 지금 비비를 안 받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내분을 대신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작업입니까 이게? 이 작업은 이제 인체 조각을 할 적에는 그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체를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네. 인체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힐 적에 차르고 옷. 그렇죠. 차르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소녀상의 윤곽이 생겨요. 느낌이 나요. 이제. 그때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까 하셨던 이제 이런 모델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그런데 진짜 우리 김 선생님 입장에서 소녀상을 볼 때마다 따님이기도 하고 이 땅의 여성이기도 하고 위안부 할머님이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소녀상의 아버님 맞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주먹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먹을 다르게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먹을 다르게 쥐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때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설치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협을 압박을 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대사관 앞에다 이걸 세우는 걸 반대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먹을 쥐게 되는 겁니다. 원래 손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다가 주먹을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변해지는 과정들이 제작 과정에 정치적인 현상, 사회 현상까지 다 반영이 됐네요. 그러네요. 분노 표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제 중세 시기에는 동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술 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런 동상이 생긴 르네상스 이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실물 동상이 등장한 것은 나폴레옹 이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동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일본을 통해서 동상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동상들은 다 강자의 동상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위인들. 그렇죠.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강자의 동상이었는데 이렇게 희생자 또 이렇게 약자의 동상이 들어선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동안 동상은 다 누가 세워왔냐면 사실은 국가가 세워왔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든 겁니다. 아니요. 그러고는 또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이순신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을 복종시키는 대로 동상을 상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상이 항상 높았습니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위치에 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빈 의자에 누군가 앉아야 한다는 사실. 잠깐만. 빈 의자, 빈 의자 보면 좀 여쭤볼게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대본도 없는데 무슨 스포일러? 그 무슨 얘기하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동상의 역사를 이 동상 하나 바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은 국가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자했다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승복 동상 많이 봤지만 가슴으로 별로 울지 않았잖아요. 저 벤또 들고 어디 가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상은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다가가서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동상은 사실 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브론즈 덩어리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격화해서 내 가슴으로 모시는 한국 최초의 조각상입니다. 야, 한국 최초의 조각상. 그런 점에 한국 최초의 조각상. 이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작 과정 중에서 이제 김석영 씨가 이제 또 변화되시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작할 적에 발꿈치가 땅에 돼 있었습니다. 네. 돼 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가가 정상적이었으면 아마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국가가 뭔가 문제가 있고 약하다 보니까 외국에 침략당하고 그래서 국가의 문제지 우리 뭐 백성들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소녀들이 끌려갔고 근데 돌아와서도 또 가족부터
그 친지부터 이웃부터 다 이렇게 국가도 돌보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감내하는데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땅을 편하게 못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붕 떠 있어 아직도 예. 제자리를 못 잡고. 자 지금 의미가 말씀 중에 있었네요. 우리 서혜성 교수님께서 네. 왜 비의자가 나란히 설치가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또 저희 트위터에 CT77님께서 조각가님 손유상 옆자리는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렇게 글을 궁금해하시는 남겨주세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할머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님들이 사실은 할머님들이 같이 앉아 계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빈자리죠. 그 빈자리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빈자리를 놓으면서 저 빈자리에 앉으면 바로 일본 대사관 앞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20년 동안 싸움을 하셨던 할머니님들의 그 마음을 갖고 저 일본 대사관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응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할머님들이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 자리 우리가 바로 그분들이 이제 돼야 한다라는 뜻으로 기다림, 초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이디 스카 근데 지금 두 분만 계속 질문하고 계시니까. 진짜 그러고 있네요. 네. 자, 근데 스카이님께서 소녀상 이름이 순이라고 하던데 왜인가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라디오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현정 씨에 대한 그럼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서 또 근데 들어요. 그때 이제 그 소녀상의 이름을 뭐 이렇게 좀 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대협에서는 평화비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비를 세우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평화비가 이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그 앵커가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들었던 독자가 나는 순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이제 그렇게 하고 몇 분이 자신이 느끼는 이름을 져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순이라고 하는 우리 순이가 맞죠. 한국 다른 이름은 되면 안 되죠. 순이가 맞죠. 왜요? 순이라는 것은 왜 순이에요? 이름이 아니죠. 뭐 한국 여자를 나타내는 다른 말이죠. 순이라는 말. 네, 그러니까 순이가 맞죠. 순이 말고 다른 이름 영이가 아니죠. 이건 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푸집을 만드는군요. 그죠? 예, 이제 완성이 다 됐을 적에 저 김석영 씨가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이 조각상에 큰 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고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석고 뜨는 일을 또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시켰다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순이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 수요 집회가 더 빛을 발하게 됐고 네. 더 세계사적인 현장이 됐는데 자 이 소녀상을 위안소가 있던 세계 여러 곳에 이상호 기자. 지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있는 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새. 작가한테 말고. 잠깐 박현아 배우부터. 저기 있는 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좀 할 거. 박현아부터. 글쎄요. 새가 날아드는 경우에는 웃기려고 하지 말고. 아니요 진짜. 지금 고민은 먼저 말해보세요. 지금 그건 생각하고 있는 거다 알고 저는 있었어요. 답을 알아요. 답 아세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진짜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 새가 글쎄요. 이성호 기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근데 답이 아닌가 보다 또 나도 알고 보통은 있나. 그냥 이건 제 생각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새나 이런 동물들은 되게 위협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다가가지 않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약간 우리 어린 소녀들에게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님들의 인간 영혼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 뭐야?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림자에 있는 그 나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영혼으로 표현되었고요. 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라고 하는 것은 자유, 평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덧붙여가지고 새가 이제 위에 날았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영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던 할머님들하고 현재 계신 할머님들하고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영매 역할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같이 그 할머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영매. 저새 지금 말씀하신 뜻이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속대에 있는 새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매 메신저로서의 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조각상이 세고 올라가 있는 가장 전통적인 그리스인 아테나이거든요. 아테나의 어깨 위에 이제 새가 올라가 있는데 그는 부엉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네르바에게 새가 어떤 소식을 전해준다는 뜻인데 그처럼 이제 저 새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적인 의미도 그렇고. 저는 원래 그리고 마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이 조각상이 좋은 점에서 제가 아까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보게 한다라는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미술에서는 조각은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산물입니다. 조각이랑 특히 동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민의 시선을 갖고 있는 한국의 드문 작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최초의 조각 작품이 그 유명한 로댕이 한 작품입니다.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네. 그 작품에서 최초로 인간의 시선을 가진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작품 또한 외세와 싸운 자기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얘기 좀 하긴 해줘. 왜 이러세요? 나 끝난 줄 알았어. 진짜로 이번에 끝난 줄 알았어. 네. 다 끝났을 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깔레 시청에 가서 그것만 보기 위해서 깔레는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1년에 수십만 명이 그걸 보러 갑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저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자주성을 갖는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비 말씀하셨는데 나비는 조각에서 오랜 동안 그 푸시케도 나비로 표현되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 사랑에 대한 표현들도 그런 열망 또 영혼, 넋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나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이 나비 프로젝트와 이런 그 같이 소녀와 새, 의자, 빈 의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훌륭한 조각 작품인가 하는 것을 단지 그분들의 상처받은 것만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소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제대로 된 비평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종합적인 비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야 이 소녀상이 단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녀상과 관련된 3분직설 2. 네. 야 정말 네. 그 최초의 제대로 된 비평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네네. 저도 그 지금 말씀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사회부 말고 좀 문화부 면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문화면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맞네. 없어요. 네. 맞아. 소녀상을 사실 예술작품이면 예술작품으로 대우를 해서 작가의 그 방금 같은 비평이 나와야 되는데 소녀상은 저 정치적인 사회적 코드로만 인터뷰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동안 좀 결례가 좀 있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혜성 교수님에게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자, 부인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 리액션이 좋으세요. 부인하지 못하시네요. 네. 이런 개그 잘합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그 저희 미디어 몽고 오빠한테 제가 그 쪽지를 한번 보낸 적 있어요. 무슨 쪽지? 소녀상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 소녀상을 이제 건립하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긴 한데 저 미니어처 같은 것도 좀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요. 저거를 좀 생각해본 적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네, 왜냐면 저도 네. 집에 좀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좀 다시 의미도 되새기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조그맣게 좀 만들어서 계획은 저희가- 없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대. 대답이 자, 이렇게 쉽게 끝나? 노력하신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귀찮게 만들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네. 한 반 정도 되는 크기가. 그러니까. 저거보다 네. 저희가 보다 많은 분들이 소녀상 그다음에 이 나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조옥가 선생님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번 또 일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또 여기 계신 한 분이 일을 벌리고 계신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역사관이 지금 건립되려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 정말 어렵게 추진되고 있대요. 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양홍조 대표님 오늘 지금 어떤 이야기로 나오신 건지 스스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움더 클래식 대표 윤홍주입니다. 히움은 희망을 꽃 피움의 줄임말로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예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작품을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션 디자인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어려우실 텐데 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요거예요. 그건 안 어려워. 이거는 박현아 선물. 저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서혜성 교수님. 서혜성 교수님. 와. 서혜성 교수님한테 이렇게 멋있는 게.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목걸이인데요? 이거. 포켓 스퀘어라고 해서. 네, 이거 하는 거. 그거 섞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커치프군요, 그러니까. 네. 오, 너무 좋네요. 바꿉시다. 저는 아까워서 바꾸고. 사이즈가 이게 더 아유, 왜? 맞는 것 같아요. 왜 바꿔? 야, 이게 지금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 하셨다는 게 지금 이 할머님들이 박현아 배우가 평소에 뭐 나한테 굉장히 뭐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더니 목도리 하나 나오니까 모든 게 다. 왜요? 이러면서 막. 이게 꼭 느낌이 무슨 뭐 포장지 같아요. 네, 그 포장지 묶음 책이라고. 벽지나 포장지 같은데. 어머, 너무 예뻐요. 할머님들이 꽃으로 표현하신 작품인데 이거를 포장지화 디자이너들께서 포장지화 이렇게 하셨다는 거군요. 야, 너무 이쁘네요. 야, 요걸로 선물 싸도 해주면 되고. 너무 큰 의미가 되겠어요. 저는 이거 선물 안 살 거예요. 저는 이걸로 오려서 편지 쓸 거예요. 오, 그래도 좋겠다. 그래도 좋겠다. 누구한테 쓰려고? 응? 비밀. 여하튼 저 애인이 생기면 여기서 좀 알았어요. 제가 처음 공개할게요. 시청률 좀 네, 해야 알았어요. 되니까. 관심 있을까? 넘어갈게요. 자. 네. 관심 있을 거야. 연예인이랑 사귀면 그때 말할게요. 그렇지.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우리도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야, 예쁘다. 이거를 저희가 이쁘다. 이거를 저희가 구입할,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hiumtheclassic.com에서. 히움 클래식. hiumtheclassic.com이고요. 네. 네이버에서 히움 더 클래식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히움 더 클래식.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장지가 있으시고 벽지도 있으시고. 벽지는 아직 진출 못했습니다. 이 벽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진짜 꼭 살래요. 너무 이렇게 이뻐요. 클래식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벽지로 써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장지도 좋고 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회장 사장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조그만 쇼핑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걸 이용하셔서 하시면은 왜 좋으시냐면 여러분 원래 이렇게 고통받으신 분들이 만든 작품들은 행운을 가져옵니다. 네. 원래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미신이요? 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니 미신이 아니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환난을 다 그분들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만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함으로써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이거 수익금 어디 좋은 데 쓰죠? 네, 이 수익금 어디에다 쓰고 있죠? 순이익의 70%. 70%?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건립될 예정인 역사관 건립 운영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 그렇죠. 위안부 이제 역사관 건립하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벽지를 회사에서 사용함으로써 혹은 내 개인이 사용함으로써 벽지는 아직 안 나왔대. 포장지를 하게 됨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좋은 뜻이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봤지. 여기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일을 싸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받는 분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을 할 때 이 포장지는 그러그래서 나온 포장지야. 그 포장지를 보냄으로써 자기 역사의식과 문화의식도 보여주고. 복 받는 포장지. 그거 괜찮다. 이거 너무 예뻐요. 요거에 여기다가 연애 편지 쓰면 박현아 배우 결혼하겠다. 그렇지. 결혼하겠다. 저는 이거 정말 다양한 용도 생각나는 게 연애 편지도 쓰고 우리 정말 소중한 책 같은 거 이제 책커플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이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게 되면 이런 통에다 담아서 주십니까? 스카프는 거기 다 스카프, 이 스카프도 여러분 너무 이쁘거든요. 히움 더 클래식 들어가셔서 한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밖에 뭐 다른 상품이라든가 활동 같은 게 있나요? 이제 원래 히움 더 클래식에서 하는. 히움 더 클래식에서는 이제 스카프, 포켓스퀘어, 그다음에 데코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부토니에라고 남성들 브로치인데 단축 구멍에 이런 식. 남성도 브로치래요? 예, 이런 식. 요새 연예인분들 시상식에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해야겠네. 선물 줘야겠다. 그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히움 더 클래식은 책이 뭐 사회적인 기업입니까?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청년 등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그러니까 우선 이름이 홍조예요. 네? 홍조. 어디가요? 저분이. 네. 윤홍조 사장님. 홍조 띈 남자. 그건 아니죠.
남자는 이름을 그치. 아니 홍조 뜬 이름이 홍조로 진짜로 홍조시죠. 윤 홍조. 네, 윤 홍조. 그래서 별명이 홍조 띈 얼굴이었어요? 네, 그런 별명 네. 있어요. 우선 홍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원래 우리가 그래픽 기계를 사면 네. 여기다가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CG로 그려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방송은 자발적 정기 구독료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네네. 말씀인지 아시죠? 아유, 그럼요. 네. 자, 그런데 네네. 역사박물관, 역사관 건립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개인 할 겁니다. 전두환 기념관을 없애가지고. 네? 이분이 이렇게 훅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훅 가네요.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안 하고 왜 개인이에요, 이걸? 예, 저도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원래 이제 주관하고 있는 NPO는 대구에 소재한 정신대 할머니 함께한 시민 모임이라는 NPO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셨어요. 지자체에도 제안을 하시고 하셨지만 좀 힘드셔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여하튼 뭐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함께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기움 더 클래식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눠주시면 순수익의 70%. 이 순수익의 70%면 거의 다 가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다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말고요. 대학로에서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또 있다고 그래요. 빨간 시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또 여러분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맛배기만 하이라이트만 저희 편집을 했는데 보시고 돌아와서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하루는 복수이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캐고 있는데 일본 군인하고 어떤 남자가 난데없이 나타나갖고는 우리 보고 가자해요. 돈 많이 번 공장에 넣어준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해도 막무가내로 트럭에 태우대요. 트럭으로 갈아타고 한나절을 달리갖고 도착하니 온통 노란색 군인 천지라. 다담이 2개로 된 쪽방이 수십 개가 있다 아는 거. 그 방에 한 명씩 밀어 넣는디라. 빨간 꽃을 꼭 찍어 한참을 멈춰리면서 있으니까네 군화 소리가 척척 들리오는디라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이 사방에서 비명소리 들리우고 바닥에 피가 흥건한디라. 빨간 시라는 공연은요, 지난해도 공연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더 큰 공연장으로 옮겨서 공연이 된다고 합니다. 네. 3월 21일부터라고요. 네, 이달 말까지. 네네. 많이들 여러분들 관람하시기 네네. 바라고요. 자, 저희가 또 오늘도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시간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얘기를 하다 1시간 보니까. 반, 워낙 중요한 우리가 사안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간단하게 사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말씀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양노자 선생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한 앞으로 말씀씩. 네.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피해자가 네. 나오셔서 문제 해결을 외치는 앞에서 문제 해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 정부나 한국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더 앞으로는 할머니 앞에 서서 이 문제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올해는 1억인 서민국 캠페인도 시작할 거예요. 1억 명? 세계 1억. 그러니까 소녀 상품 나비 프로젝트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를 보위하면서 포위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서명 운동도 세계가 보위하는 거예요. 세계가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일본 정부한테 외치는 건데 그것을 참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려수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네. 김운성입니다. 저도 좀 뜨끔했어요. 왜 그랬어요? 네. 소녀상 아버지. 소녀상 아버지. 우리 그 미술 단체에서 8월 5일부터 2주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전시를 크게 합니다. 작가들도 뭐 한 100명 이상 하고 단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8월 5일 날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서울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홍조 대표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좌우 이념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이념을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히움 더 클래식 상품 많이 구매해주시고 또 대학생들이 히움이라는 브랜드로 팔찌랑 에코백 같은 거 만들어서 정말 이쁘게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우리 윤홍조 대표님 같은 근사한 장사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곽현아 배우. 정리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오늘 정말 덩달아서 너무 예쁘고 득템을 했지만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위안부 할머니 돕는 저 프로젝트 저도 계속 꾸준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티셔츠 보이시죠? 나비 프로젝트는 저희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발뉴스의 피부는 건성이지만 지성을 담당하고 계신 서혜성 교수님. 그 나비 프로젝트와 관련된 말씀을 꼭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1931년도 9월 18일 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이후에 한국인을 동원한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징용으로 끌려가신 분이 73만 명입니다. 그리고 징병, 군인으로 끌려가신 분이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군무원, 그러니까 민간 노예죠. 끌려가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가 최소한 5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직접적 노예였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식민지체에 간접적으로 통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본군에 종속된 노예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정신대 대책협의회나 이 발루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시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 아니냐를 가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건 일본인을 미워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유명하지는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뛰어난 독립운동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양칠성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립유지에 아주 높은 자리에 그 양반이 이미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을 찾아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이고 이분은 한국을 정말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특히 일제의 식민지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사시다가 지금 사실 제가 이분이 곧 돌아가실 만큼 아주 암에 걸려 있으신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한국 그 양철성을 주인공으로 한 르포르타주죠. 적도의 지다. 이런 적도의 대영웅이죠. 무라이 요시노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밖에 뵌 적 없는데 이분을 꼭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노자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일본에도 그렇게 다 일본 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양식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시고 그리고 일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꼭 나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인을 포함해 특히나 일본은 더 그렇겠죠. 미국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인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인간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나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혜성 교수님께서 이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 발뉴스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으로 마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대한 사명을 저희가 감당해낼 만한 자격과 그릇이 되는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발뉴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정기 구독료로 지금까지 방송을 만들어 드렸고요. 네. 다음 주 예고를 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미 FTA가 발효가 됐지요. 네.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반추해보는 좀 심층 토크 그리고 영상물로 함께 꾸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정치적으로 뭐 각박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행복하시라고 기원 드리면서 생방송 발뉴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